어둠 속을 항해하는 너의 바다에 내가 잠시나마 등대가 돼 널 비춰준다면 그 순간만큼은 너도 다시 고개를 들고 너의 머리 위에 꼽힌 별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고단했던 하루에 빛을 쏟아내듯 너의 눈물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움츠러진 어깨에 드리우는 그림자 그건 누군가 너의 날개를 감추기 위해 어제 지난 길 위엔 너의 눈물이 남았고 마르기도 전에 너는 다시 걷고 있지만 언젠가 마주할 그날에 넌 오늘을 잊고 기억할 거야. 짙은 어둠 속을 항해하는 너의 바다에 내가 잠시나마 등대가 돼 널 비춰준다면 그 순간만큼은 너도 다시 고개를 들고 너의 머리 위에 꼽힌 별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기적은 소리 없이 우릴 찾아오니까 아직 너의 눈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어. 아름답게 피어날 너의 내일 속 환하게 미소 짓는 너를 멀어 보인 꿈들은 한뼘 남은 거리만큼 가까워졌단 걸 넌 아직은 몰랐겠지만 하나 둘씩 쌓인 너의 시간은 원하는 그곳에 데려갈 거야. 짙은 어둠 속을 항해하는 너의 바다에 내가 잠시나마 등대가 돼 널 비춰준다면 그 순간만큼은 너도 다시 고개를 들고 너의 머리 위에 꼽힌 별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비가 내리고 나면 그때 널 위해 피어나 아직 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어둠 속을 항해하는 너의 바다에 내가 잠시나마 등대가 돼 널 비춰준다면 그 순간만큼은 너도 다시 고개를 들고 너의 머리 위에 꼽힌 별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오늘 첫 곡은 윈터의 항해였습니다. 심야매정 오늘도 강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청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멤버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못해요. 왜요? 왜 안녕 못하시죠? 왜요? 이런 역 하시는 거 있어서 제가 해봤습니다. 예, 예. 오늘 빌런 아쉽게도 없이. 네, 도라이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을 하시게 됐는데 예. 그래서 오늘 뱅키즈님이 그 뱅도라이님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뱅키즈인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도라이가 나는 맞군요. 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빠르게 영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화는 마츠오카 조지 감독의 2015년 영화 심야식당입니다.
영화 재밌게들 보셨습니까? 간만에 본 힐링물이랄까 굉장히 음, 소소했습니다. 예,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분위기는 다른 건- 좋았다. 다른 건 나빴나요? 어, 알겠습니다. 네, 예. 나중에 얘기해 주시는 걸로. 좋습니다. 오늘 첫 곡이 공교롭게도 도라님이 준비해 주신 곡이었는데 윈터의 항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제 도라님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거를 선곡하신 이유로 저희가 맞춰보는 퀴즈쇼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직접 답을 들어서 알고 있고 네.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세 가지의 이유인데 한번 자유롭게 세 가지나 돼요? 일단 두 가지는 굉장히 단순한 이유이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유가 좀 이제 구체적인 이유라서 한번 맞춰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첫 번째는 막가 좋았다. 두 번째는 윈터를 좋아한다. 세 번째는 겨울이라서 이 중에 정답이 하나가 있네요. 그렇습니까? 윈터? 예, 겨울이라서? 아니요, 윈터를 좋아해서 윈터를 편애하신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한 가지 이유가 있고 또 두 가지를 맞춰주시면 그걸 또 맞췄네. 그 남자 그 사랑 얘기 그 뭐 잠시 나오잖아요. 그 자원봉사자랑 네. 사랑하는 그런 그거 그 내용 땡. 아니에요? 네. 왠지 도대체 가사랑 연관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좀 제목과 드는데. 가사랑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아, 음. 아무래도 이제 이 영화의 내용이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게 이야기 해결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야기가 계속 나아가잖아요. 네네네. 그게 약간 배 위에서 아니 바다 위에서 무작정 항해하는 느낌이 나서 그랬던 게 아닐까. 비슷한 맞아. 결이지만 조금 다르긴 합니다. 살짝 부족하군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단순한 두 번째 이유는 최신 노래 중에 정말 최신 노래를 가져오고 싶었다고 합니다. 아, 씨. 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와우. 10살 2주 전인가 나온 노래로 알고 있는데 아, 맞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유는 조금 아까 김가루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간 항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조금 길어서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네. 약간 삶은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네, 마스터의 음식이 그저 소박한 음식이라도 이 음식으로 위안을 얻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영화 그 자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괜찮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란 마치 항해와 같아서 각자의 여행길이 있는 법이라고 하고 그 속에서 이제 길을 잃고 헤맬 때 등대를 통해 이정표를 잡고 길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하네요. 항해 등대에 어울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스터의 식당과 음식이 등대의 불빛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의 지친 밤길을 밝혀주어 그들의 항해가 무사하게 기원하는 랜드마크여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느낌 있는데요. 예, 굉장히 도라님이 극T이신데 굉장히 극 F스러운 글을. 웬일로 이렇게 서정적인 그러니까요. F 같은. 그래서 F 같은 이 모습 급조스럽다. 그래서 네, 약간 뭐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구나 했습니다. 이 영화 아까 변키즈님은 살짝 아쉬운 듯한 말을 하셨는데, 네네. 네, 이유가 뭘까요? 방금의 얘기를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등대 같은 이 심야식당에 들어오는 배들이 썩 마음에 드는 배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들이. 그들이 싣고 오는 뭐 어획물이라든지 뭐 오징어를 잡아온다든지 새우를 잡아오는 그게 딱히 제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런 어종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오는 이야기야 그런 사연들이 저한테는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했는데 이 형식이나 이런 포맷이나 그 심야식당이 주는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어가지고 네, 그래서 분위기는 좋고 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이제 약간 옴니버스식의 느낌으로 이렇게 그게 흘러가는데 중간 부분까지였나? 그 이제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오는 그 에피소드까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 이후로 전개되는 이야기들은 살짝 조금 지루한 감도 있었고 조금 아쉽기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완전 지루했습니다. 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화책은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예. 근데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영화 색감 자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위기인데 그 외적인 이제 뭐 그 벤키즈니 말씀하신 인간들의 사연 또 그냥 마음에 안 들었고 영화가 전반적으로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럼 드라마는 보셨었나요? 재미가 없었어요. 드라마는 봤었는데 드라마도 그렇게 뭐 재밌게 보진 않았어요. 드라마가 근데 좀 더 나았었어요, 저는. 그 그래서 이제 원작을 보셨다고 만화가 하셨잖아요. 최고였다. 네네. 그러면은 원작은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스토리랑 이 드라마에 나오는 게 다른가요? 아니요, 비슷한 거 몇 개 따왔는데 왜 걔네들을 갖고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좋았던 얘기들이 더 많았거든요. 좋았던 이제 인물들이 더 많았는데 제가 만화를 본 지 오래돼가지고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유명한 에피소드도 많고 좋은 에피소드, 좋은 음식들이 많거든요. 근데 임팩트 없는 것들을 좀 영화에 갖고 온 느낌? 뭐 시간상의 이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좋은 에피소드 두고 왜 기억도 안 나는 짬짬바리를 들고 왔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임팩트 있는 것들이 많은데 원작은 재밌게 보신 거예요? 오차츠케나 이런 거나 네, 원작은 되게 재밌게 봤어요. 오차즈케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에 나왔던 드라마에 네, 드라마에 나오고 그래서 안 나온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거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봐가지고 조금 기대하면서 보긴 했는데 드라마는 그래도 약간 밥 친구로 소소하게 괜찮게 봤거든요. 근데 영화는 어거지로 봤어요. 그냥 집중이 잘 안 되는데 막 심지어 저희 영화 투표하는 거에서도 이거 티도리님 투표 안 하셨더라고요. 네. 안 땡겼거든요. 이미 취향이 아니었다. 만화 일단 친구들 평도 안 좋았어서 보다 볼 생각도 없었었거든요. 친구랑 제 친한 친구가 저랑 같이 만화책을 같이 봤는데 되게 재밌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안 땡겨서 투표도 안 했고 봤는데 역시 예상대로였어요. 저는 아주 불호에 가까웠다. 맞아요. 원작을 재밌게 보면은 그 원작에 대한 파생물을 재밌게 보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원작을 보면은 이제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매체물이 나오면 실사물이 나오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이 원작 스토리를 어떻게 각색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캐스팅 같은 경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마스터나 그런 가게 분위기 같은 건 진짜 잘 구현한 것 같은데 스토리나 약간 편집? 연출 이런 건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원작을 안 보고 이 영화를 본 사람인데 이제 드라마도 뭐 초반에 좀 재밌게 보다가 안 본 지 오래돼서 가물가물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영화를 이제 약간 그 세 분만큼 안 좋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맞아. 이게 처음 보면 또 아예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괜찮게 봤고 그 괜찮게 봤던 이유가 사람들의 사연이 좋아서라기보다 오롯이 마스터 때문에 괜찮게 봤습니다. 이 마스터가 어떻게 따지면 사람들한테 별 관심이 없을 만한 얘기들이거든요. 본인들의 얘기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얘기가 그 사람이랑 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썩 구미를 당기는 얘기가 아닌데도 이 마스터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어떤 그런
뭐랄까 제스처라고 해야 되나 듣는 그런 뉘앙스라든지 음. 그 얘기를 듣고 마스터가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좀 어른스럽죠. 임팩트가 있었달까? 네, 좀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터 같은 사람이 진짜 좋은 리스너가 있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렇죠. 진짜 듣기에 정석인. 네, 마스터가 너무 멋있어요. 계속 웃고 있잖아요. 되게 얼굴에 흉터가 있는데 웃고 있는 그 얼굴이 뭐랄까 되게 엄청 만들어진 이미지인데도 되게 그 표정이 저를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뭔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웃어주는 약간 그런 위로의 미소랄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관련해서 네네. 아마 다들 읽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모모라는 책이 있거든요. 모모. 네, 모모라는 이제 소설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모라는 등장 인물이 지금 방금 김가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들어주기만 합니다. 근데 주변에 온 사람들이 얘기를 털어놓고 해답을 알아서 찾아가요. 모모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 고민이 해결됐다 이러면서 가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모모 너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이제 이야기를 듣는 것과 아니면은 이야기에 대해서 해답을 이렇게 제시해 주거나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긴 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리스너에 대한 이 리스펙이 있는 것 같아서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관련해서 듣는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단순히 듣고 있기만 하는 것도 사실 좋은 리스너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듣고 어떤 그 리액션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가 진짜 중요한데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똑같이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준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리스너가 있는데 모모 씨가 그런 느낌이 아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스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좋아하시면은 모모라는 책도 추천드리는 바이블도 그런 바이군요. 좋습니다. 그럼 음악을 하나 듣고 오는 걸로 합시다. 네. 자, 다음 곡은 시이나 링고의 길고 짧은 축제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天頂天へつなぐ花火かなどこしへと切なの出会い我らの夏を
네, 시이나 링고의 길고 짧은 축제였습니다. 이 곡은 치도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네, 왜 이 노래를 골랐냐면 일단 일본 좋아하는 노래 노래고요. 하나 하고 싶었어요. 예. 아. 일본 노래 하고 싶었고 그러고 이제 가사가 인생은 길고 짧은 축제 같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연들을 어루만져주는 듯한 가사라 가지고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위로해주는 가사라서 골랐어요. 그 마스터가 이제 손님들한테 큰 말을 많이 안 하는데 뭔가 이렇게 위로해주지 않을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좋습니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저도 이번에 일본 실사 영화를 처음 하는 거라서 일본 노래들을 좀 많이 가져오실 줄 알았는데 네. 유일하게 일본 노래를 가져오셨어요. 저만 갖고 왔더라고요. 전 딱 일본 노래 하나 해야겠다 해서 딱 골랐거든요. 제가 시이나린 걸 좋아하기도 하고 옹서원님이 그 멘- 예측하신 네. 것처럼. 그 밴드를 빼놓을 수 없죠. 네, 저 좋아하는 노래만 갖고 와요 저는. 좋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아무래도 또 제목 자체가 심야식당이다 보니까 음식이 위주가 되기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 맛있는 음식이 혹시 주는 의미 같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맛있는 음식은 내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는 사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감정적인 것도 뭐 있고 여러 가지 사치들이 있겠지만 네. 사실 의식주는 그냥 적당히 해결만 되면 되기도 하는 영역이잖아요. 네. 음식도 그냥 딱 적당히 그냥 내 그 연료로 쓸 수 있는 만큼 먹으면 되는데 우리는 왜 계속 이렇게 맛을 추구하면서 찾아갈까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치이지도 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미각으로서 바로 딱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물리적으로 주는 가장 빠른 그럼- 사치가 아닌가. 그러면은 벤키즈님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네. 늘 맛있게 드시잖아요. 네. 네. 결국에 저희는 이 사회도 그렇고 사치로 가득 찼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절제할 그 필요가 사치는 있나요? 이제 좀 더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편하게 하고 막 이런 데서 오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좋네요, 사치품. 다른 분들은? 저는 이제 네, 먼저 말씀하시죠. 네. 저는 이제 맛있는 음식은 뭐 이런 말 하면 되게 좀 오타쿠 같을 것 같긴 한데 네. 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속! 예, 결속? 결속 밴드. 결속. 이게 저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맛있는 음. 음식을 먹을 때 혼자 먹었던 경험이 없어요. 예. 어. 맞습니다. 혼자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맛있는 음식은 정말 누군가와 어떤 약속을 잡게 하고 이렇게 나를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어주는 음식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만 보더라도 요즘은 좀 뜸하지만 주기적으로 이제 찾아가서 먹던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는 이제 그 삼겹살집이라부터 해서 이제 뭐 한때 평양냉면에 미쳤었고, 네, 또 이제 진짜 한 1년에 한 번씩 강릉 가서 순두부를 먹고 그랬잖아요. 그쵸. 네, 이런 것처럼 좀 맛있는 음식은 사람들 사이 어떤 유대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야식당 같은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치소리님. 지도리님은? 저는 벤키즈님이랑 약간 비슷한데 저는 1차원적인 되게 손쉬운 쾌락으로 생각했어요. 제일 뭔가 저렴한 가격이랑 이제 그러니까 비싼 것도 있겠지만 이게 쉬운 방법으로 되게 즐거운 쾌락을 얻을 수 있는 도파민을 충전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코드 콘스트님처럼 연예인 유명한 살기 위해 먹으시는 분들은 거기선 쾌락을 전혀 못 느끼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기분이 인간의 좋거든요. 3대 욕구니까요.
그렇죠. 기분이 좋거든요. 맛있는 걸 먹으면. 제가 이제 그렇군요. 군대 훈련소에서 그 코드 쿤스트님 같은 사람이 제 맞은편에 있었는데 그 훈련소가 끝나는 시점에 그분의 노트에는 먹고 싶은 음식들이 쫘르륵 늘어났고 그가 훈련소를 마칠 무렵에는 처음에는 한 공기도 채 못 뜨던 그 밥그릇이 국그릇까지 밥을 뜨는 그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네, 결핍이 있어봐야 압니다. 없어 봐야 안다. 소중함을. 그렇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거죠. 저는 뭐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식 같은 경우는 사실 영화보다도 더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맛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김가루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맛있게 먹었던 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뭐랄까 저는 일단 굉장히 그날의 분위기나 제 기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음식이라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날의 분위기나 기분은 저의 주관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냥 음식은 주관식이다. 라고 주관식이다.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 이게 실제로 회사를 다니다 보면 맛있는 거 많이 먹을 때가 많아요. 회식 같은 거 해도 맞아. 네, 맞아요. 한우를 먹으러 간다거나. 근데 거기서 먹는 한우가 맛이 있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전 맛있게 먹었대.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차라리 진짜 그냥 맘 편히 뭐 좋은 사람들과 그 미국산 소고기를 먹는 게 더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저도 맛은 있었어요. 저는. 저도 여행을 이제 네. 같이 다니다가 이제 혼자 몇 번 갔다 왔는데 혼자 먹는 맛있는 음식이 진짜 생각보다 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엔 맛은 있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영화처럼 이제 뒤에 이제 뭐 같이 얘기도 나누고 이런 게 음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못하는 순간 음식의 맛이 맞아. 약간 단절이 되는 느낌이라서 그건 너무 쓸쓸할 것 같아. 여러분들은 고독한 미식가를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혼자 먹고 와 맛있다 하는 기억들이 좀 있어서 예, 그리고 이제 뭐 회식이나 이런 데서 맛이 없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이상의 한계치를 뚫지 못했다. 그 음식이 그만큼 맛이 약간 없었다. 요리왕 비용처럼 핑 하면서 미미 정도 뜰 정도면 아무리 분위기가 개판이어도 맛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한계점을 넘지 못한 음식이라. 근데 그 한계를 넘지 못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이게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런 식당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봤지만 이름 난 집 중에 이름만 난 집들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 의견에 또 힘을 네. 실어주시는군요. 주관식이다. 그거는 진짜 주관식이니까. 부적이네요. 네. 무지개반사 같은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고독한 미식가 생각하니까 또 음식 자체를 이렇게 즐기는 것도 정말 하나의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또 그렇네요. 약간 음식을 하나의 사람으로 또 대해준다면 그 사람과 음식- 1대1로 음식에 마주할 수 자아를 있는 부여하는 시간이거든요. 거지. 네. 그렇죠. 너의 면모를 내가 열심히 들여다보겠다. 와 진짜 변태 같다. 원래 푸드 섹서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섹서. 네. 맞아. 그런 겁니다. 면밀히 들여다보면 네 안에 무엇이 있고 무엇으로 이루어졌으며 딱 느낄 수 있는. 하나하나 음미 탐미. 푸드 섹서를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도라에몽 작가님이 원래 되게 심오한 작품을 그리기로 또 유명하거든요. 그분이 그렸던 작품 중에 하나가 단편인데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성욕과 식욕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뒤바뀐다면이라는 가정으로 만화를 그린 게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야스는 아무 데서나 막 하는데 음식은 정말 커튼도 닫히고 혼자서 이렇게 막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신박하다.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거기로 갑자기 이제 이색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서 적응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하는 논리가
번식을 위해 하는 건데 이게 왜 나쁘냐? 음식은 너의 쾌락만을 위해 먹는 거니까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러면 또 뱅키즈님 말을 제 들으니까. 얘기에 또 힘을 실어주니까 사치 같다는 그래서 뱅키즈님이나 치도리님의 의견이 꽤나 맞는 말이구나 그러네. 싶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저는 오늘도 아까 제가 이 녹음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예. 네. 걸어오면서 햄버거를 나는 먹는다. 그러니까 저는 길거리에서 그걸 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네. 이게 야스지. 길거리에서 해버리는 거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안 그래도 이제 멍서님이 부끄럽다고 늘 네. 느낌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분의 세계가 그 세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네. 이세카이에서 오신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길거리에서 어쨌든 네. 뭐 이렇게 음식을 먹지만 네. 걸으면서 햄버거를 먹는다는 상상을 못 해봤거든요. 어쨌든 아니. 먹기가 불편하니까. 길거리 음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길거리 음식이라는 길거리- 말이 있는데 길거리 야스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예. 그거는 약간 그런 판타지스러운 용어로는 쓰일 수 있겠지만 예. 그 세계에 있었단 말입니다. 아무튼 아니 근데 걸으면서 햄버거를 드셨어요? 네. 하나 뜯으면서 왔다더라고요. 원스텝에 한입, 원스텝에 한입 이렇게. 예. 걸어오면서 햄버거를 먹고 집에 와서 청국장을 드셨답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햄버거를 먹었다고 어떻게 한 거지? 그 노란 콩 잡고 저도 그 연료를 소모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건 사실 없었다라고 봐도 있는 거고요. 네. 그냥 제로 세팅을 한 거군요. 그렇죠. 연비가 거의 뭐 차라리 음식이 연비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거의 절반을 자거든요. 이런 충전도 따로 없어요. 우리 핸드폰을 하루 반나절 쓰고 반나절 충전한다 그래봐요. 욕 먹지. 그렇지. 그렇죠.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시는 격이잖아. 그렇죠. 제가 그러네. 모델을 샀다. 즉시 주유. 네. 즉시주의. 다른 시간을 주지 않는다. 즉시 주유한다. 예. 심지어 무선이어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충전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이 테크놀로지네. 맥세이프 예, 맥세이프나 저희는 카페 가서 유선이어갖고 충전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네. 좋은데요? 고도에 발달된 제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인 푸드 거죠. 섹서. 네. 남자 도킹이 필요 없는.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곡은 네. 다이나믹 듀오의 불면증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Yes. Dynamic duo. Word. Bobby Kim. What you got for me this time, man? Come on. 이번엔 좀 심각한 이야기, man. 이야기할래 왜 잠못 듣지? Yeah, I'm feeling this one right here. I feel that. 누구나 느낄 수 있게 노래 한번 불러볼래? 그렇게? 오케이. 이른 밤 난 또다시 낡은 기타를 잡아 지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지 아침해가 날 채워줄 때까지 Sing 이제는 알고 싶지만 Singing 자신이 없어 차가운 눈빛도 지친 기대도 내게 점점 멀어져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해뜰 때까지 잠들 수 없어 I can't sleep 뜬 눈으로 밤새워 난 노래를 불러 알 수 없어 잠들 수 없어 I can't sleep Tell me what should I do Yeah. Oh yeah 해가 뜨고 난 뒤에야 잠을 자 내 우울한
때문에 상처는 언제쯤 아물까 복잡하게 꼬인 내 머릿속에 고민 몇 잔의 술 덕에 나는 이리 더 아픈가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가는 게 인생이라지만 난 여지껏 깡통만 찾다 제 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와 날 벗기고 굶기고 내 앞길을 망치고 또 가난이란 독한 놈을 남기고 갔더라 밤잠까지 가지고 갔더라 좀 힘들더라 야속하게도 날마다 태양은 제 시각에 뜨더라 시간이 흐른다 울거나 웃거나 아프거나 달거나 쓰거나 난 계속 듣는다 고민 속에 늙는다 언제쯤 내 침대 위엔 단잠에 싹이 옮길까 때까지 잠들 수 없어 든 눈으로 밤새워 난 노래를 불러 할 수 없어 잠들 수 없어 Tell me what should I do 이른 아침에 작업을 마치네 잠들지 못한 채 생각에 잠기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데 내 통장 속의 잔고는 조금씩 줄어들어 쩔뚝거리시는 어머니 약봉지는 더 늘어 말라버려 눈물도 나 힘없이 붓을 들어 한없이 그려 슬픈 표정 짓는 자와 상을 사랑에 버려준 길을 잃어버린 나는 서랍 속에 있는 시를 잃어버린 발을 매일이 가을 왜 이리 하늘이 그립지 땅으로 굽어진 고개는 하늘을 바라볼 수 없으니 내 사랑은 한때의 장난인가 난 달콤한 쾌락의 눈먼 장님인가 나는 썩었다라는 9년만 남긴 채 순수했던 어릴 적 그때를 내 눈 속에 그린다 때까지 잠들 수 없어 든 눈으로 밤새워 난 노래를 불러 할 수 없어 잠들 수 없어 Tell me what should I do 때까지 잠들 수 없어 든 눈으로 밤새워 난 노래를 불러 할 수 없어 잠들 수 없어 Tell me what should I do Ooh, yeah. Sing it. 네, 다이나믹 듀오의 불면증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뱅키즈님이 준비해주군요. 네, 제가 들고 네. 와봤고요. 도라이님을 빌려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 다이나믹 듀오를 좋아하고요. 네, 두 번째로 아주 오래된 노래 중에서 오래된 걸 가져와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인데 예. 이 심야 식당이 심야에 운영하는 식당이고 거기에 찾는 손님들도 뭐 새벽까지 일을 하시는 뭐 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제 잠 못 드는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의 속마음이나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는 그런 자리라고 느껴져가지고 이 불면증이라는 노래를 가져와 봤고 그리고 특히 여기 가사 중에 내 사랑은 한때의 장난인가 난 달콤한 쾌락의 눈먼 장님인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첫 번째 이 나폴리탄을 먹는 그 여성과 남성 이제 잘 이루어졌다가 이제 결국엔 유산을 다시 물려받게 되면서 이제 여자가 대차게 차버리는 네, 그 부분도 조금 느낌이 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약간 그 감정을 건드렸군요. 그렇죠. 진짜 한때 장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뱅키즈님의 발작 버튼이 있는데 눌려버렸군요. 바로 돌아서는 근데 그렇게 발작까지는 아니었던 게 이 여성이 그런 거에 좀 그런 게 있었지만 남자도 만만치 않았던 게 진심이었다면 여자가 그렇게 돌아섰을 때 좀 더 뭔가 애절하던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 촉감 잊지 못해 한 번만 더 할 수 있을까 이러는 것부터가 얘도 쾌락의 눈먼 장님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진심은 아니었던 거죠. 이 갑자기 나 다가오는 사람이 있네. 이거 사랑일지도 몰라. 도끼도끼. 착각 속에 있다가 가버리니까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하면서 또 욕정을 풀어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게 왠지 나폴리탄이라는 음식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도라이님이 이제 나폴리탄과 뭐 카레 얘기를 하시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유추를 해보자면 이 나폴리탄이라는 음식이 사실은 이 나폴리에서 만들어진 음식이 아니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요리를 이탈리아인들은 극혐
모욕적으로 그렇죠. 생각을 한다. 이건 스파게티라는 파스타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 이거는 범죄다. 그냥 케첩에 버무려진 네. 국수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 케첩에 버무린 파스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토마토 홀을 쓴다든지 좀 뭔가 이렇게 정성 들인 느낌보다는 약간 인스턴트의 느낌이 팍팍 드는 음식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일본이나 이런 데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주로 볼 수 있는 메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은 지금은 김밥 천국에서 볼 수 있는 돈가스지만 옛날에는 스테이크와 어깨를 나란히 경양식 이게 포크 썰면서 먹었던 음식이 또 돈가스 아닙니까? 예. 약간 그런 류의 음식 같아요. 그래서 해외 음식을 조금 되게 이제 타국으로 들어오면서 고급화가 돼서 사실은 그런 고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자도 유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막 자신이 막 마지막에 막 돈 이렇게 자랑도 하고 하는 그런 부유한 모습이지만 사실은 볼품없는 그러한 사람 뭐 이런 느낌으로서 좀 약간의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그 뱅키즈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 거기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이제 다 네. 하나씩 결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 네. 그 사실 제 기억으로는 그 드라마에서는 그 이제 마스터의 얘기도 조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스터도 어느 정도의 결핍을 가진 사람이어가지고 네, 다 같이 이제 그런 결핍을 나누면서 뭔가 서로 위로를 하게 되는 그런 맞아요. 작품이 아닌가. 그렇죠. 그분들도 약간 나름의 유대감을 느끼고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식당이 주변에 있다면은 어땠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그래서 막 음식도 먹고 서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뭔가 동호회처럼 지내더라고요. 마지막에 연말에 막 음식도 나눠 먹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다면 저희는 과연 주변에 저런 식당이 있으면 저 식당에 이렇게 소속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뱅키즈님부터 한번 저는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제가 뭔가 가서 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라고 약간 판을 벌리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런 환경이 조금 만들어지면은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네. 약간 그렇게 뭔가 이렇게 식당을 찾아가서 뭐 이런 거 얘기저기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성격상. 그래서 근데 오히려 저 마스터의 위치는 좀 탐난다. 네. 그 잘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좀 이렇게 횟수가 가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그전에는 뭔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해야 되는 게 조금 이렇게 앞섰던 마음이 있다면 어쩌다 보니까 제가 집중을 못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집중을 못해서 얘기를 제대로 답을 내가 이렇게 뭔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걸 못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스스로 막 계속 얘기하다가 해결이 돼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이거는 내가 뭔가를 할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주기만 해도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것들도 좀 깨달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리고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으면서 요리도 이렇게 해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저도 사실 뱅키즈님 같은 마음이긴 한데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나 그 옛날에 드라마를 볼 때도 계속 들었던 생각이 주변에 제발 이런 식당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네. 네. 사실 20대 때는 그런 제가 어쨌든 뭐 저런 일은 아니지만 저런 비슷한 일을 했었는데 바에서 일을 할 때도 저렇게 혼자 오시는 손님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네. 혼자 와서 이제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 이유가 뭘까, 혼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공감을 잘 못했었는데 확실히 나이가 들수록 조금 이제 저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하나 생긴다면 우선 한번 가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야기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은 가서 한번 분위기나 이런 걸 보고 한번 어울려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약간 바 같은 데 가면은 혼자 오신 분들이 이제 거기 바텐더나 아니면 그 주인 아저씨랑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걸 본 적은 있어요, 저도.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어른의 세계구나 생각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냥 단순히 술에서 음식으로만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딱 저는 벤키즈님이랑 비슷하게 저는 제가 가서 얘기를 한다기보다 제가 저런 가게를 차리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늘. 네, 뭔가 이렇게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얘기를 해주고 그런 걸 듣고 가는 그런 걸 되게 하고 싶었었는데 네. 그래서 마스터가 더 좀 좋게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새 또 그런 네. 뭐랄까요? 약간 이 회사 생활에 조금 치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예, 그런 걸 이제 사업 같은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건 어떠십니까? 바로 도전하시는 거 어떠십니까? 안 그래도 진짜 뭐랄까 올해 초부터 되게 이런 카페를 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심야 카페에서는 카페? 사람들이 와 뭔가 자기의 사연을 이렇게 얘기하는 약간 그런 카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카페에서는 자기 얘기를 잘 안 할 것 같고 본인들끼리 그쵸. 얘기할 것 같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몸을 담았던 그 와인집이 있었죠. 어디죠? 저희가 몸 담진 않고 그 멍사원님이 일하시던 와인 네네네. 네, 거기 그런데도 약간 손님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그쵸. 심지어 그걸 팟캐스트로 올리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되게 재밌겠다. 그랬었어요. 얘기를 하는 것보단 아무래도 얘기는 저는 듣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해보고 싶네요. 가루님 요즘 네. 이렇게 이것저것 요리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메뉴도 네. 다양하셔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진짜 요리에 대한 접근성이 진짜 낮아졌거든요. 인터넷에 그냥 치기만 하면 바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재료도 너무 수급이 좋아졌고 네,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하는 다이닝은 괜찮은데 식당에서 그렇게 관리하면서까지 하는 거는 정말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마스터가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이 괜찮아 보이는 게 맞아요. 일본에도 이런 가게들이 종종 있긴 한데 딱히 정해진 메뉴가 없이 그날 수급되는 재료들 가지고 이렇게 내놓는 그쵸.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면은 진짜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으러 온다기보다는 그 마스터의 손맛 그리고 그 분위기를 즐기러 오는 게 더 커져 버리니까 오히려 가서 대화나 이런 맞아요. 것 유대감을 쌓기도 더 좋을 것 같고 메뉴에 뭔가 그리고 메뉴가 맨날 똑같으면 가가지고 맨날 똑같은 메뉴를 또 먹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은 거니까. 그러면 또 힘들죠. 네. 약간 자기 그래서, 친구들 보러 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다들 오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를 그쵸, 보면. 약간 사랑방 느낌. 맞아요. 사랑방이 그 마스터네 집에 계속 놀러 가는 거죠.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약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다이닝으로 적합하지만 에서 딱 그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쵸. 그 정도만. 네. 맞습니다. 좋네요. 꼭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해주셨으면 제가 진짜 거의 막 네. 매일은 아니지만 진짜 기회 네. 닿는 대로 놀러 가지 않을까. 진짜 아지트 같은 거 진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맞아요. 너무 그러면 이제 이 심야매점 방송도 진짜로 그런 데서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너무 그 좋죠. 시리아 식당에도 여자 3분이서 계속 오시잖아요. 약간 맞아요. 저희가 방청객처럼. 와가지고 남들 얘기하는데 다 껴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망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사실 수익이 예전에 나지 않고 예전에 그 한창 이 심야 식당이 유행을 해서 한국에서도 그 이제 조그만한 가게에서 그냥 큰 테이블 하나 뭐 원형이나 이런 걸 하나 두고 그냥 이렇게 먹는 식당이 유행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 네, 한번 가볼까 했었는데 조금 엄두가 안 나긴 했는데 이제 나이가 차니까 또 그런 게 확 땡기더라고요.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조용한 가게. 좋습니다. 사실 이 음식에 대한 영화다 보니까 제가 또 이 영화에서도 이제 사연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이 아까 그 나폴리탄 얘기하실 때처럼 뭔가 사연이 있는 음식들도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혹시 사연이 있는 음식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저부터 하자면 저는 완전 언제일까요? 완전 어릴 때긴 한데 초등학교 전 이전인가 아니면 그 후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한창 그 어린 시절에 동치미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정집에는 동치미를 이렇게 큰 김치통에다 이렇게 담가 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동치미를 이제 냉장고에서 꺼내는데 아무래도 어린 시절이니까 무거웠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막 이제 꽉 채워놓은 그 김치통을 한 번에 엎어버려서 다 버린 적이 있거든요, 혼자. 그래서 아, 그걸 혼자 다 치우고 다 버리고 이제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너무 슬픔에 잠겨가지고 침대에 누워갖고 막 울다가 진짜 잠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지금 퇴근하시고 상상이 안 되는. 네. 네, 부모님 퇴근하시고 와서 막 이렇게 막 토닥토닥 해주고 이랬는데 그 기억이 이제 동치미를 볼 때마다 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PTSD가. 네, 약간 PTSD가 온.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이제 음식을 들 때 뭔가 무거운 걸 들 때 조심하는 경향이 확실히 생기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이 타이밍에 도라이님이 오셨군요. 원래원스님 오, 도라이님이 오 왔네요. What's up, man? 예, 예. 야, 나야 나. 그 도라이님의 항해에 대한 얘기 했고요. 예, 네. 그리고 나폴리탄 얘기도 살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그 동심이 얘기 듣다가 왔는데 무슨 얘기죠? 아, 사연이 있는 음식에 대해서 사연이 얘기하고 있는, 아, 네. 사연이 있는 그래서 음식이. 또 오신 김에 사연이 있는 음식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사연이 있는 음식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요. 다른 분들부터. 예전에 저는 예. 바로 그 뭐야? 나와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가위를 심하게 눌린 적이 있었어요. 심하게 눌려가지고 막 이제 어렸을 때라서 귀신이 보일랑 말랑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무언가를 막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하다가 고구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갑자기. 네. 고구마 먹고 싶다 생각을 딱 들었는데 갑자기 그 가위 누르고 있던 와중에 그 가위를 누르고 있던 귀신이 그래 고구마야 고구마 이러면서 그래 내가 고구마야 이러면서 더 공포에 빠졌었는데 뭐지? 일어나자마자 진짜 이제 개꿈 같은 스토리. 네, 일어나자마자 바로 고구마를 구워 먹었다는 사실. 호박 고구마 맛있었습니다. 아씨, 고구마. 좋습니다. 도라이님이 고구마 얘기하니까 저도 고구마에 대한 약간 썰이 있네요. 네. 초등학교 때인데 이제 초등학교 때 저 좀 시골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항상 가을 때쯤에 그 뒷산에 모여서 이제 고구마를 그냥 맨 땅에다 구워 먹었었어요. 불을 내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니까 불장난을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불을 막 이렇게 잔디에다 지펴보고 바로 끄고 막 그랬었는데 서로 이제 불을 5개 내보고 끄고 막 6개 내보고 끄고 막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그게 갑자기 산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바로 아래에 집이 있었는데 집에 내려가서 119에 전화해서 울면서 막 전화를 하고 다행히 이제 그 119가 5분 안에 와가지고 산불을 진압을 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이제 불에 대한 공포증이 생겨서 저는 고구마를 못 먹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못 드시나요? 진짜요? 아니요, 고구마는 먹는데 고구마를 제가 이제 불로 구워서 먹는다. 네, 남이 구워준 거 먹는데 불은 진짜 장작불 이런 것도 좀 무서워요. 캠핑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 그래서 캠핑 가서 한 번도 불멍 해본 적 없어요. 전기 쓰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가스만 써요. 네. 네, 음. 그래도 뭐 요즘은 불멍을 해볼까 말까 약간 고민하긴 하는데 썩 내키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도라이님에 대한 약간 음식 사연이 있는 음식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도라이님에 대한 음식이요? 예, 도라이님만 보면은 그 소금 한 스푼이 자꾸 생각이 나요. 아니 그때 피자가 걸려 있었다고. 아니 진짜 그게 뭐죠?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도 진짜 아둔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말고 친구 중에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이 소금을 한 스푼 먹으면 피자를 사주겠다 이런 내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도라이님이 거기서 바로 그냥 확 한 스푼을 확 그 먹고 젓가락으로 크게 떠가지고 그거 그냥 먹었어요. 네, 죽을 뻔했죠. 그래서 아마 치사량이었을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요. 그 정도면. 네. 근데 먹고 바로 토를 하셔서 다행이지. 와, 토했어요? 바로? 오. 네, 바로 이게 그 자리에서 몸에서 안 나타나야지. 받으면 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전혀 위험한 것이 아니었다. 어차피 내 몸이 살려줄 거니까.
도전해볼 가치가 있었다. 그래서 피자 먹었나요? 사줬어요. 그랬을걸요? 네. 피자 대신에 먹었어요, 빵으로 대체를 약속은 했습니다. 지켰구나. 왜냐면 한 어. 그 병을 다 먹는 거였는데 한 숟갈만 먹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심지어? 네. 아 그렇구나. 거기 그 병을 아, 다 생각해보니까 담겨 있는 그러네. 그 소금통 있잖아요. 그걸 다 먹는 거였는데 네네. 한 숟가락 먹고 바로 구토를 하고 거기에 있는 순댓국도 못 먹는 모습에 너무 처량한 마음. 그래서 이제 빵으로 대체를 하였다. 그거 누가 하지만 이 촬영을 마음이면 피자를 사줬어야지. 그 누가 내줬어요? 아니, 저희 아니죠? 저희는 제예요, 제라고 제. 아 그래요? 뱅키지 저기 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였어요? 와. 나는 와. 착한 사람이 와 나빴다. 안 되겠지 한 거죠. 하지만 그를 얕봤던 겁니다. 그는 실행에 옮겼던 거죠. 아, 실행에 옮겼고 도라이를 물러보셨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피자도 소금기가 있고 했기 때문에 그냥 빵으로 대체를 했고 그리고 그날 이후 한 며칠 동안은 뒤에 이제 나트륨 함량을 좀 찾아보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맞습니다. 한동안 나트륨에 약간 공포증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트라우마 생겼냐고. 네.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에 저희 어머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소금물을 이렇게 타가지고 드시고 계시거든요. 이게 장 청소에 도움이 된다고. 예예. 예, 그걸 볼 때마다 이제 도라이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 커다란 추억을 남겨준 거예요. 아니 저 당시에 저분은 그 나트륨 함량 확인하시고 또 다른 친구는 유당 확인하고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계속. 난리가 아니었어요 진짜. 아 근데 근데 우유를 또 먹였습니까? 유당, 예, 불내증 있는 불내증이 분이 있어가지고. 그 근데 그분은 아. 불내증 호소인이었어요. 맞아요. 호수민이었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밝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했었죠. 실험을 했죠. 테스트를 해봤는데. 싫어. 음. 생체 실험. 호소인이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당이 들어 있는데 없다고 한 다음에 속이 편한 모습을 확인하고 근데 유당이 있었어 하니까 바로 배를 아파한다. 저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끝까지 배를 안 아파하시더라고요. 역시나. 왜냐면은 제 친척 중에 스키장을 네. 갔었는데 스키가 너무 타기 싫었던 거예요. 그 친척 동생이. 네. 그래가지고 배가 아프다고 연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배가 아파진 겁니다. 나중에는. 맞아요. 네. 이게 사람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게 있다니까요. 뭐 호소인이 이렇게 신체가 되는 거거든요. 괜히 호소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진짜가 예.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실제 영향이 있대요. 유당 불내증이 어. 있는데 사실 유당이 있는 음식을 먹이는 건 되게 좀 비인도적이긴 한데 예예. 그분 같은 경우에 좀 약간 특별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거는 그때는 저희가- 의심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예, 정확히 믿음이 안 의심이 때문에. 갔어가지고. 네, 믿음이 안 유당 갔어. 불내증이 사람한테 괴롭힌 게 아니고 아닌 사람이 호소하는 것 같아서 호소를 밝혀내기 위한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정의 이거는- 실현이었다. 아니 근데 당신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학급 내 괴롭힘 아니냐고요. 당신은 제가- 소금을 먹이셨죠. 제가 아니, 도라이님이 벌리고 지금 소금을 도라이님이 살아있으니까 집어넣습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를 아니 제가 도라이님 입을 벌린 다음에 소금을 제가 네. 퍼 넣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의지였어요. 그의 의지. 도예. 일단 제가 행동을 이제 일단 실행에 옮기고 생각은 행동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생각하면서 뭐 먹어도 내가 뱉겠지라는 생각은 했어요. 정말로 뱉더라고요. 그럼 이 정도 했으면 피자는 사줘야지. 진짜 빵으로 대체를 했다? 아둔하다. 진짜 왜 이렇게 미련한 거야. 이걸 진짜 빵으로 요즘도 대체를 했다고? 라면 같은 거 네. 끓일 때만 해도 막 라면 스프를 반만 넣으면서도 도라이님 생각을 항상 해요. 그분은 이 라면 스프를 지금 몇 봉지를 먹은 거잖아,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분 뭔가 존칭하게 되네. 좀 아, 약간 좀 떠난 사람 같은데. 경외심이 좀 들어가지고. 위대했던 분이셨죠. 네. 우리의 소금 히어로. 네, 저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나트륨 함량을 보긴 그런 봤던 것 같은데 사람이 다른 음식 같은 거 네. 이게 조절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나트륨은 요 정도 있겠구나 그럼 나 이 정도 먹은 거네라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봤던 거 약간 1도라이 아, 이런 것처럼 같아요. 0.2도라이 본인- 들어있구나. 본인의 업적을 그거 한 거네, 약간. 나 이 정도 대단한 놈이구만 이러면서 이제 네. 그때서 오 이랬지. 맞아요. 도라이님은 그때 약간 유독 되게 자존감이 높았다고 해야 되나?
그랬습니다. 본인은 약간 똥꼬까지 사랑하셨던 분이었어요. 어? 늘 자랑스러운 내 똥꼬를 자랑스러운 내 똥꼬라는 음악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먹는 얘기하는데 똥 얘기하지 마라. 아이, 해명을 안 하고 노래 들으려고 그랬는데 아쉽다. 오해할 뻔했어요. 네, 그러면은 음악을 하나 듣고 올까요? 네. 네, 다음 곡은 버벌진트의 드렁크라는 곡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어느 소란스러운 역 근처 그 형의 술잔에 끊임없이 원하기에 어지러운 척 졸음이 왔어 힘겨운 척 이 정도면 많이 마셨다는 표정 지으며 우리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에 귀 기울여봤어. 사람들의 얘기가 들려왔어. 첫 번째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린 애인을 그리며 눈물을 흘리던 한 여인. 지금도 눈을 감으면 내 앞에 시긋고 있는 그의 모습이 기억에선 안 돼. 아무리 받아들이려 해도 난 그게 잘 안 돼. 사소한 것들도 그의 생각이 나게 해. 함께 다니던 카페 브라이언 맥나의 공연을 보러 갔던 한양대. 심한 감기로 아파할 때 나 위에 아침과 감기약을 사들고 내 방 내 침대로 달려와 열이 나는 몸에다 키스해주던 그 입술 그 숨결 사랑을 나눌 때면 내 목 뒤에서부터 발가락 하나하나 가장 깊은 그곳까지 기쁨을 주곤 했는데 He loved me like nobody else could. 매일 수업이 끝난 후면 빈 강의실에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만졌는데 오늘 같은 외로운 밤에 그 사람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데 그만해. 네가 자꾸 그러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 크고 벗어나겠지. 그의 네 애인임과 동시에 내 친구이기도 했으니까 이해가 충분히 가. 아니 이해가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 그래 우리들이 슬픔을 나누는 게 이상하진 않아. 좋아 근데 네 얘기들에 벌써 다른 남자를 원하는 것 같은. 네가 원하는 남자가 나인 것만 같은. 오늘 밤 자연스럽게 같이 잘 수 있길 바라는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게 느껴져. 미안한데 내 감정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아. 이제 그만 가자 집으로 두 번째 이상형의 여자를 보고도 구석에 앉아 망설이고만 있는 패배주의적인 남자.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 다음 오랜 시간 동안 그녀만을 바라봤단.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특별한 사이가 되고 싶긴 해. 하지만 들어봐 난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어느 것 하나 뚜렷하게 이뤄놓은 것도 없잖아. 그래서 만약 그녀와 사귀게 된다고 해도 나중에 나보다 훨씬 더 잘난 그런 사람 나타난다면 그래서 그녀가 날 떠나간다면 아마 그때는 정말 나 견디지 못할 것 같아.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넌 말야 너무 소심하고 겁 많아. 왜 잘 안 될 것만 자꾸 생각하며 가만히 속을 썩냐 임마. 그럼 이 많은 커플들이 다 어떻게 사귀었다냐. 쓸데없는 걱정 마라. 너 그렇게 배짱이 없으면 차라리 나한테 말하지 말던가. 그냥 가만히 있을래. 맥주 김 빠진다 마시자 임마. 그런 건 일단 잊자. 네, 버벌진트의 드렁크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김가루님이 준비해 주시군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도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 노래인데요. 네. 이 심야식당을 보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게 이 노래였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심야식당을 보면서 들었던 느낌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느꼈던 느낌과 똑같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 마스터가 계속 듣잖아요. 네. 식당에서 이제 이 노래도 어떤 취지로 가사를 어떻게 썼냐면 술집에 가서 옆자리에 이게 얘기를 하는 게 가끔 들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뉘앙스로 쓴 거거든요. 이제 형이 술을 사줘서 술집에 갔는데 재민도 없고 옆에 이야기나 들어보자 해서 양옆에 있는 테이블에 대한 얘기를 이게 랩으로 쭉 한 건데 옆에 얘기는 이제
남자친구를 사고로 떠나보낸 여자친구와 그 남자친구의 절친이었던 남자 둘이 남자와 여자 이렇게 술을 먹던 얘기였고, 그 옆에는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용기를 못 내는 남자에게 좀 훈계 아닌 훈계를 해주는 뭐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이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네. 되게 어릴 때 힙지였는데 되게 이 노래를 들으면 저도 술집에 가서 약간 이런 노래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때부터 좀 사람들이 얘기를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듣는 걸 좋아했나 봐요. 이제 이 얘기가 나랑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그냥 썰이니까 그냥 듣고 이렇게 흘리는, 뭐 어떤 이 얘기로 인해서 내가 뭐 얻는 것도 없지만 그냥 사람 사는 얘기니까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래서 좋았습니다, 이 노래가. 그래서 또 이 영화가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 도라이님 질문을 보고 있는데 네. 음식에 약 탄 거 아니냐? 이거 뭡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네. 이게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점점 생각이 드는 건데, 네. 사실 마스터가 원래 요리사가 아니었잖아요. 원작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그래요? 원래 저는 요리사가 원작을 아니고. 몰라서 모릅니다. 그 모종의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식당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술술 불어요. 그래서 뭐 자백제를 탄 게 아닌가. 네. 아니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영화를 보다 보면은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게 좀 있긴 하잖아요. 약간 보다 보면 갑자기 맞아, 와서 그 갑자기 털고. 갑자기 그 물어보지도. 어떤 할머니 같은 사람이 이제 비밀의 약간 된장 이런 걸 은밀히는 아니지만 전해주고 가잖아요. 그 된장에 그 약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겨된장. 범죄 영화에 나오는 막 이렇게 겨된장. 자백하게 만드는. 그랬구나. 이걸 그랬구나. 영업 비밀을 알아버린 느낌인데요. 어쩐지 장사가 잘 되더라니. 이 왔던 사람만 오는데 이유가 있는 거였어. 약 탔네. 사실 그 이 심야식당 보면서 물론 이 힐링 물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식당이란 거는 그 이제 수지 타산이 맞아야 영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요. 저렇게 해서 남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약을 탔으면은 가능성이 있겠다. 그럼 가능성이 있다. 그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남겨먹기가 불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누가 분석한 걸 봤었는데 식당 영업하시는 분이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절대 안 남죠. 네. 특히 우리나라는 더더욱 배달이 발달해 있고 말이니까. 그 재료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대량 맞아요, 구매하는 것도 맞아요. 아니고. 그렇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개인 사심을 좀 채우고 싶어서 질문 하나 준비했는데, 네. 사심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겨울에 먹으면 좋을 음식과 술의 조합이 있다면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하자면, 네. 저는 이제 오징어 샐러드, 이제 약간 레몬 소스가 들어가 있는 오징어 샐러드와 소비뇽 블랑, 화이트 와인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맛있겠는데. 예. 근데 이게 또 여름에 먹으면 그 맛이 안 나고 추울 때 먹으면 또 이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합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징어는 진짜 못 참죠. 오징어 진짜 제일 좋아하는 해산물 중 하나인데. 아주 좋아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혹시 있다면? 저는 불고기 전골을 이제 좀 국물이 많게 자작자작하게 끓여가지고 네. 그 불고기 전골이랑 소주요. 소주를 못 드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굳이 술 추천하라 해서 술을 하면은 소주가 제일 잘 어울려요. 굳이. 제가 굳이라고 해서. 전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불고기 전골을. 근데 네. 유독 겨울에 생각나고 겨울에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전골이니까. 네. 그 겨울 분위기랑도 잘 맞고. 그럼 음료를 추천한다면? 술 말고?
음료요? 네. 솔직히 제일 잘 어울리는 거는 시원한 보리차가 잘 어울립니다. 그 부산에 제가 엄마랑 가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리차를 주거든요. 네. 여름에는 시원하게 주고 겨울엔 따뜻한 보리차를 줘요. 그래서 그 먹기 전에 딱 한 잔 먹으면 참 잘 어울리고 좋더라고요. 보리차. 좋습니다. 와 보리차 오랜만에 들어보네. 음. 예전에 집에서 많이 결명자차 같은 거 많이 먹긴 했는데 전 지금도 먹습니다. 보리차. 네, 맛있어요. 먹고 있어요. 맞아요. 잘하는 분들은 맛있죠. 아까 저는- 멍사님이 화이트 와인인가? 네. 네. 소비뇽? 소비뇽 블랑. 추천해 주셨는데 그거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그 술에다가 저는 석화. 겨울은 석화지. 석화. 그러니까 제가 굴을 먹고 싶어. 바다를 보러 가는 거를 좀 좋아하는데 이제 네. 여름 바다보다는 이제 겨울 바다를 좀 좋아하거든요. 네. 겨울 바다를 좋아하는데 이제 겨울 바다도 보러 가면서 차가운 바람도 좀 쐬주고 그리고 마침 이제 석화가 한 11월 때부터 이맘때죠. 11월 때부터 11월 때부터 한 3월, 2월까지가 제철일 거예요. 아마 4월부터는 아마 독소를 뿜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딱 먹어야지 아주 적절한 음식이다. 지금 아니면은 맛있기가 힘들다. 약간 제가 말한 오징어 샐러드에 그 레몬 드레싱이 들어간 오징어 샐러드였는데 석화도 사실 그 잘게 썬 양파에다가 레몬즙을 뿌려서 먹으면 그렇게 천상의 맛이 따로 없습니다. 맞습니다. 천상의 맛. 예, 제가 그래서 소비뇽 블랑이라는 와인을 추천해드린 이유가 소비뇽 블랑이라는 화이트 와인이 사실 산미가 조금 있고 그 시트러스 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레몬 향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가지고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좋다. 그런데 이 불 같은 석화 이런 것들이 네. 위험합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걸리기 딱 좋고 겨울에 식중독 위험이 낮아진다고도 생각을 하시지만 가장 위험할 때거든요. 그렇기 저 사람 때문에 왜 T 됐습니까? 그러게요. T가 됐군요. 청개구리신. 아니 나는데 석화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소금을 먹어야 저는 되겠군요. 따뜻한 거. 전 따뜻한 그 코로나가 되면서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오뎅바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테이블에 맞아요. 이렇게 앞에 저희 그 오뎅 국물 이렇게 들어있는 그 통이 있어서 거기에다 이제 오뎅 꼬치 이제 꽂아놓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먹는 그 오뎅이 진짜 맛있거든요. 겨울에 딱 밖에 찬바람 막 불 때 따뜻한 오뎅 먹으면서 거기에 또 따뜻한 사케까지. 사케. 네, 미쳤다. 사케도 데핀 사케를 딱 해가지고 그냥 따뜻하고 따뜻한 게 들어간 다음에 딱 문 열고 나가면 이 얼굴을 얼듯한 이 칼바람 딱 불 때 속은 따뜻하고 너무 좋거든요. 약간 그 여름에 에어컨 막 쐬다가 나갔을 네. 때 잠시 동안 저희가 뭔가 에어컨 실드에 이렇게 그 더위를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느낌처럼 예, 그런 느낌이 꽤나 좋더라고요. 배가 좋습니다. 따뜻한 득이고. 예.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죠. 사케는 생각도 못했다. 와. 그렇다면 사케. 다른 분들. 사케 사케 오뎅탕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저격당했다. 역시 선수를 쳐야 됩니다. 그 얼마 그렇게 전에 된 거 저는 네. 네. 네? 얼마 전에? 캠핑도 다녀오셨잖아요. 추운 날에. 맞습니다. 추울 날에는 역시 이제 따끈한 고기가 최고죠. 뜨끈하게 익힌 그 스튜 같은 고기에다가 이제 레드 와인 먹는 것도 너무 좋고 특히 양고기요. 양고기를 이제 야채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끓여 먹으면 고기가 진짜 야들야들한데 양향이 팍 나고 진짜 맛있거든요. 육향이 정말 대박인데. 그치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전골을 이제 겨울에 먹는 걸 좋아하는데 뭐 스키야키도 좋지만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맛있는 전골이었다고 하면 저는 이제 좀 아이러니하지만 멍사원님이랑 먹었던 모츠나베가 거긴 미쳤죠. 저는 특히 겨울 되면 기억이 나네요. 심지어 그때 여름에 먹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한여름에 이게 뭔 개소리야. 맛있는 거 얘기한 거잖아. 맞아. 약간 그런 느낌 아닙니까? 이렇게 신나는 리듬에 저는 잔잔한 재즈가 좋아요. 뭐 이런. 맞습니다.
아니 근데 약간 극과 극은 통한다고 180도 돌아서 겨울에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저 그래서 겨울에- 이열치열 그런 네. 것도 있고. 그 시원한 생맥주랑 딱 먹으면 먹고 싶네요. 미쳤습니다. 약간 그 모츠나베를 다시 곱씹어 보면 사실 그것도 약간 주관적이고 약간 분위기를 탔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네. 사실 맛은 저 그렇게 그- 막, 네. 네, 막 천상의 맛 이런 건 아니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아니, 압도해가지고. 여기서 고백을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분. 뭐, 김가루와 먹어서 좋았다. 김가루는 멍사원과 먹어서 좋았다. 이런 고백은 달달하네요. 서로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 질투하지 근데- 질투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 가서 먹은 그 서사가 미쳤거든요. 그 서사의 그렇죠. 끝에서 그거에 도달한 거기 때문에 그건 음.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었어요. 약간 제이들이 네. 들으면은 약간 피가 거꾸로 기절할 돌 만한 만한 그런 거라서 피들한테는 맞아. 진짜 미친 듯한 여행이어가지고. 네, 시작은 멍사원이 자취방에서 만두를 시켜 먹자에서 시작된 네. 서사가 교자 먹고 싶지 않니? 그럼 3일 뒤에 교자, 일본을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가서 거기 호스트한테 추천받은 맛집을 갔는데 한국인 처음 왔다 그러고 네. 내줬는데 너무 영어도 못하고 한국어도 못하셔갖고 저희도 일본어를 맞아요, 못하니까 3개 국어를 써가면서 제 3세계 언어로 이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네, 맛이 없을 수가 그렇다면 없어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네. 모츠나베와 곱창 전골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모츠나베는 그 그릇이 이뻐요. 세상에. 맛은 똑같은가요? 아니요, 맛 달라요. 제가 모츠나베 그때 뽕에 취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모츠나베 집도 가보고 곱창 전골집도 갔는데 곱창 전골은 그대로 맛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파는 모츠나베는 거기서 파는 모츠나베 느낌을 못 냅니다. 무슨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얘기를 못하겠네. 그 빨간 네, 빨간 아니, 장소의 들깨가루 차이 아니에요? 아니 장소가 아니라 차이? 그 장도 좀 다를 거예요. 맞아요. 아, 일본식 된장을 쓰잖아요. 그런 모츠나베. 거 다르겠다. 그렇겠다. 맞아요. 약간 거기 된장도 있어요. 된장찌개와 고추장찌개의 차이 정도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 약간 저는 제가 느낀 곱창 전골은 그 고추장찌개보다 약간 해장국에 아니 뼈해장국에 가까운 감자탕에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콩 베이스긴 하네요. 그래도 그렇죠.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둘 다 하얀 걸로 했을 때 네. 곱창 전골은 순댓국의 느낌이 있잖아요. 조금. 네, 맞아요. 순댓국의 맛이라고 생각하면 모츠나베는 약간 샤브샤브의 느낌이 더 강해요. 조금 샤브샤브 더 육수에- 말나요? 네, 샤브샤브의 네. 육수의 느낌이 더 강해요. 맞아요. 약간 채수 같은 느낌이었고 네, 여기는 고기 육수 느낌입니다. 곱창 전골. 근데 이제 막상 막 채소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국물이 굉장히 진했는데 맞아요. 또 진한데 또 느낌이 달라요. 가서 드셔보십시오. 맞아요. 그 감칠맛은 모츠나베가 훨씬 많고 어떤 그 고기의 그 육향 이런 거는 곱창 전골이 더 많고 먹고 싶다. 결론 그냥 먹고 싶다. 그 곱창 전골은 삼성동에 있는 중앙회장 한번 가서 드셔보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PPL이야? 기습 PPL인 줄. 삼성동 중앙회장. 거기는 맑은 건가요? 맑은 전골인가요? 아니요, 다대기가 들어갔다고 봐야죠. 그럼 빨간 거네요. 빨간 맛. 좋습니다. 이때 지금 딱 궁금한데 여러분은 심야 식당이 진짜 그 마스터가 있는 그 영화 속 딱 그 똑같은 식당이 있으면 어떤 거 주문해서 먹고 싶나요? 일단 저부터 말하면 저는 그 만화책이랑 드라마에도 나오는 계란 샌드위치 먹고 싶습니다. 타마고 샌드위치. 타마고 샌드위치. 타마고산도 타마고 샌드. 그 너무 궁금해요. 뭐가 어떻길래 좀 다를까? 마스터의 타마고 샌드위치 먹고 싶어요. 일본 편의점 타마고 산도도 엄청 궁금해하시잖아요. 예. 맞다. 안 가보셨죠 일본을? 네네. 제가 만화책 이게- 보고 나서 해 먹었거든요 집에서 몇 번. 네. 그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뭐 비현실 이세카이에 있는 사람이니까 먹을 순 없겠지만 영원히 되게 궁금해요. 실존한다면 먹어보고 싶어요.
다른 근데 분들은 참 느끼는 거지만 이 네. 일본 사람들이 계란을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 계란을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하게 하는 기술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계란도 있고 뭐 일본 음식의 특징이라면 이제 간장을 많이 쓰는데 네. 간장 소스 베이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영화에는 안 나오는데 드라마에는 나오는 게 이제 불고기 정식이 있어요. 아 네. 불고기 정식. 저는 곧 죽어도 고기 파기 때문에 밤에도 고기를 먹습니다. 불고기 정식 드세요. 맛있겠다. 좋습니다. 불고기. 다른 분들은 저는 저는 이제 먼저 하시죠. 마밥. 아 아씨. 마봐. 아,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무슨 날인가? 아, 이어서 하시죠 그러면. 네. 양보를 해서는 아. 안 됐어. 마밥이 너무 임팩트 있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안 먹어본 음식이라 너무 궁금했어요. 그냥 뭐 그래서 먹어보고 싶어. 저도 저 아예 그 상상이 안 가는 맛일 것 같아서. 맞아요.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니까. 그러니까요. 그 뭔가 그 끈적끈적한 그 질감이나 이런 텍스처도 되게 궁금하고 네. 사실 저는 이제 군부대에서 말을 좀 많이 먹긴 했는데 천마차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다방 커피 그 액심처럼 네. 천마차라고 아, 마가루가 야.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예, 이제 예. 콘프레이크랑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아하. 보면은 약간 서양의 그 콘수프 아침에 먹는 콘수프 느낌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끈적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감는데 거의 막 찰떡 마냥 막 이렇게 감아내잖아요. 아 맛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막 홀랑 그거 주문시켜놓고 도망가잖아요 또. 그렇죠. 맞아요. 네. 그 나중에 다시 먹죠. 그러니까요. 먹어보고 싶더라니까요. 저는 어쨌든 겹쳤으니까 다른 거 얘기하자면 네. 그 도라님이랑 비슷한데 저는 스키야키. 스키야키도 나왔어요. 아 아마 드라마에서는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해달라면 먹고 싶어요. 해주겠죠. 네, 해달라면 해주겠죠. 마스터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잖아. 스키야키 히토치 쿠다사이. 해달라면 해주겠죠. 네. 네. 그래서 해달라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간장 베이스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 특유의 뭐라 그럴까 샤브샤브의 느낌을 참 좋아해가지고 스키야키 너무 좋죠. 특히 그 스키야키는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덜 익은 상태에서 꺼내서 계란 노른자에 찍어서 먹는 그 맛이 있어가지고 또 미쳤습니다. 맞습니다. 아 물탕고기 별론데 나. 무조건 구운 고기만 드십니까? 아 물탕고기는 이게 그럼 국물까지 먹어야 되잖아요. 저는 온전히 고기를 먹고 싶거든요. 아 배불러지니까. 그러니까 아하. 그런 이유 때문에 뭐 맛이 싫다는 게 아니라 좋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곡을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은 제가 준비한 곡인데 노래는 포스터 더 피플의 루비라는 곡입니다. 사실 이 곡이 뭐 이렇게 유명한 곡은 아니지만 저는 그 20대 때 우연히 이제 지인의 소개로 듣게 된 곡인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 곡이 그렇게 그다지 좋진 않았어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좋아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은은하게 뭔가 저한테 스며든 곡 같기도 하고 그리고 노래 자체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잔잔하고 뭔가 위로를 해주는 듯한 느낌의 곡이거든요. 그래서 가사도 역시 그런 위로를 해주는 가사이기 때문에 뭔가 심야식당이 그 이제 찾아오는 고객들을 뭔가 위로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루베. 그러면 이 곡을 마지막으로 듣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업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싸 칼퇴근.
got a jar full of change saved up for vacation. And she's watching her sons growing up just like their mom. And it's hard for her. And I said, Ru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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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gotta start lifting your head up, head up, head up. And I said, Ru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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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it's hard, but you gotta get out of bed, out of bed, out of bed. Yeah, she don't know what to do. She's got everything and nothing to lose. She's got a call from the guy just seeing if she's alright. She's got a face full of tears held back by the strength of 5. And she says happiness ain't free. Everybody fights just like me, but I've given up the ability to retreat. And I said, Ru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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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gotta start lifting your head up, head up, head up. And I said, Ru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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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it's hard, but you gotta get out of bed, out of bed, out of bed. Yeah, she don't know what to do. She's got everything and nothing to lose.